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토리지이고요. 저는 벌이고 저는 상입니다. 오늘의 캐릭터 실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님, 저희 오늘 처음 뵀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좋아하는 것을 기록하러 온 실이라고 합니다. 네.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가면 네. 되죠. 네네.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현재는 취준생이고요. 음. 원래 전공은 이제 호텔 조리 음. 쪽이었는데 전 조리를 잘 하지 못하고요. 대신에 원래 그거를 선택한 이유는 제과제빵이 좋아서 진학을 하게 된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제 제과제빵이라는 걸 선택한 것도 저는 만화를 보고 그게 계기가 돼서 쭉 이제 제 꿈이 돼버린 그런 케이스여서 네, 제과제빵을 했던 사람입니다. 혹시 어떤 만화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 꿈피 파티시엘이라고 챌린지 유명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아이유가 부른 이제 오프닝이 챌린지로 갑자기 빵 떠가지고 근데 저는 제가 초등학생 때 그 만화가 나왔거든요. 그 투니버스에서 약간 90년대생들이 많이 봤을 시기에 방영이 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 근데 거기에 나오는 감딸기라는 여자 주인공이 이 세인트 마리 학교라는 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만화인데 거기에 나오는 처음에는 노란색 머리를 하고 있는 남자 주인공이 한 명 있는데 초콜릿을 다루는 친구였어요. 네. 처음엔 쇼콜라티에라는 직업을 처음 알고 그거를 하고 싶다가 시작이었는데 계속 보고 계속 시간이 지나니까 아 파티시에 뭐 제과제빵사가 하고 싶다. 이거를 해서 내가 만든 거를 사람들이 먹었을 때 행복해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 목표가 되고 네, 제 꿈이 됐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보시고 그때 꿈이 계속 이어진다는 게 좀 대단한 것 같은데요. 왜냐면 꿈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맞아요. 제가 원래는 그걸 보기 전까진 엄청 많이 바뀌었거든요. 뭐 유치원 교사였다가 뭐 전도사였다가 거의 저희 엄마가 가진 그런 직업들이 제 꿈이었었는데 딱 그 애니를 보고 나서는 아, 난 이걸 할 거야 라고 해서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그 목표 하나로 계속 뭔가 학원도 다니고 자격증도 따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제가 무지한 걸 수도 있는데 아까 저희가 다과를 드렸잖아요. 근데 휘스코티 얘기할 때 벌님이 비스코티? 비스코티 맞아요. 비스코티를 말하셨을 때 바로 이렇게 이러시길래 딱 아. 알아들으셔가지고 뭔가 좀 아시는 분인가 보네 생각했어요. 좀. 근데 아시는 분이었네요. 그니까요. 어. 빵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막상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우선 취미로 할 때는 당연히 너무 행복했고요. 그러다가 대학을 진학했을 때까지도 물론 이제 이게 천직이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조리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거에 비해서 나는 너무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다. 이거를 할 거다라는 게 명확했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첫 취업을 그 쌀 베이킹 클래스 하는 데에서 보조 강사로 취업을 하게 됐었거든요. 너무 처음에는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어서 즐겁게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제 유리 멘탈과 그 사람으로 인한 그런 스트레스가 좀 크게 오다 보니까 1년은 안 돼서 한 6개월 정도 다니고 퇴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많이 느꼈던 게 이게 사람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되게 크고 그걸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난 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뭔가 이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은 제과제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좀 다시 생겨나서
사실 첫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아예 진로를 확 바꿔가지고 다음 취업한 데는 만년필 회사였거든요. 오. 만년필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원래 제가 다이어리 꾸미고 이런 걸 좋아해서 소품샵을 가려다가 다 이제 거기는 구인구직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다 보니까 문구? 만년필? 괜찮지 않을까? 했다가 거기서 그래도 오래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오래 다니다가 만년필의 세계에 눈을 뜨고 그 다음에 퇴사를 하고 나서 세 번째는 소품샵을 진짜 짧게 다니고 지금 백수가 됐는데 그래도 제과 제빵이 조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시기여서 이제 자소서도 쓸 예정인 상황입니다. 신기해요. 만년필 회사. 만년필 네. 좋아하거든요. 진짜요? 저는 그냥 막 엄청나게 좋아하지는 않고 그냥 즐겨요. 가끔 사는 거. 근데 막 비싼 거 못 사고 지금 그 유명한 쪽지 써드린 거는 네. 뭐였지? 잠시 확인하고 네. 라미도 만년필인가? 네. 라미도 되게 유명하지 않아요? 맞아요. 라미가 저 이제 회사에서 판매 직원이었기 때문에 매장 직원이었는데 라미를 진짜 추천 많이 드리고 있어요. 뭐 입문자 분들이 많이 쓰기도 프레라. 맞아, 프레라. 너무 오랜만에 봐요. 퇴사하고 프레라를 볼 일은 없었는데 이거는 무슨 북페어 갔을 때 언리미티드 북페어에 갔을 때 미도리 종이 네네. 거기서 그걸 꽂아놨더라고요. 그때 써보고 사야겠다 하고 바로 쿠팡에 맞아요. 프레라도 되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셔가지고 저희도 많이 추천드리던 건데 이거랑 아까 말씀하신 라미랑을 많이 추천하시는 거예요? 네, 보통 이게 그 만든 나라에 따라서 굵기도 다르다 보니까 입문하셨는데 처음에 만년필 잡는 게 좀 어렵다던가 좀 굵은 쪽을 좋아하시면 라미를 많이 추천드리고 좀 프레라처럼 일본 제품들은 되게 얇게 세필로 많이 나오거든요. 한자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사각거리면서도 얇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 좀 일본 제품을 많이 소개시켜드리던 경험이 있습니다. 신기해.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진짜. 제가 지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 싶긴 한데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아니에요. 흥미로워서. 제가 너무 오랜만에 설명을 드린 거라 정보가 맞는지가 약간 걱정이어서. 제가 동생이 있는데요. 제 동생 친한 친구도 그 제빵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처음부터 제빵을 했던 건 아니고 오랜 기간 다른 회사를 다녔나? 그러다가 갑자기 배워가지고 제빵을 할 거다 해가지고 저희 동네에 좀 유명한 빵집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뭐 결혼을 하고 무슨 그런 데 있잖아요. 막 되게 유명한 그 분의 이름이 달려있는 빵집. 그런 데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빵에 대해 모르는 그냥 소비자로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맛있다, 맛없다. 뭐 이런 정도인데 막 보면은 맨날 닫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뜨거운 거에 이게 되어 있고 뭐 좀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는 그냥 맛있다로만 생각하는데 만드는 게 꽤 힘든 일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만드는 과정에 아무래도 오븐이랑 불이랑 이런 걸 많이 쓰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데이고 그러는 게 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칼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손도 베이기도 하고 상처가 좀 손에 많이 생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좋아하시는 빵은 어떤 종류인가요? 제가 먹는 빵 중에서는 약간 좀 담백하고 쫄깃한 그런 빵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바게트나 뭐 깜빠뉴나 막 그런 류의 좀 하드한 것들을 좋아하고 만드는 거는 제과 쪽을 오히려 좋아하는 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과라면은 그럼 뭐 쿠키 이런 데가 케이크? 그런 건가? 모르겠어요. 구운 과자 이런 건가? 저희 진짜 몰라요. 방금 말씀하신 게 다 제과에 속하고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스트가 들어가서 발효가 되는 걸 제빵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게 들어가지 않는 걸 제과로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제 케이크 같은 것들을 다 제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궁금하네요. 네, 어떤 것을 궁금해요. 만드실지, 어떤 스타일이실지. 저희가 네. 여기 맛있는 빵집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한 곳은 이제 아프셔가지고 그만하시게 됐는데 빵집의 그 스타일이 다 달라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 아프셔가지고 그만하신 분의 빵은 좀 건강한 느낌? 막 포카치아, 포카치아도 있고, 치아바타. 치아바타 그리고 발효빵들. 음. 근데 저는 발효빵 맛있는 거 잘 못 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되게 맛있어서 좋아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랬고, 또 여기 저희가 다가로 들렸던 곳은 골고루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막 그렇게 새롭진 않은데 근데 맛있다. 깜빠뉴 막 고구마 크림치즈 깜빠뉴 막 이런 거 있고. 소세지 빵. 소세지빵. 뭐 하여간 그 빵집의 종류가 너무 다 다르니까 맞아요. 이게 만드시는 분의 스타일이 완전 그거에 따라 빵 파는 게 다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어떤 빵집을 하실지. 약간 네. 어렸을 때 생각했던 빵집 자체의 분위기는 좀 포근하고 편안한 그런 가게였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어렸을 때 많이 말했던 것 중 하나는 엄마랑 같이 해서 꽃도 같이 이제 파는 그런 카페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플라워 카페처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빵 종류로 보면은 제가 쌀 베이킹을 정말 하고 싶었던 이유가 밀가루를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되거나 엄청 막 알레르기가 심하진 않는데 많이 먹다 보면 제가 좀 막 긁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쌀로 만든 그런 건강한데 맛도 놓치지 않는 그런 디저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첫 직장을 지원하게 됐다 보니까 그건 아직도 좀 한편에 좀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뭐 제가 제빵도 하셨고 만년필도 해보셨고 또 소품샵에서도 일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뭐 혹시 깨달은 것이 있으셨나요?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걸 사실 대학 때부터 느끼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 맞나 싶었는데 그럼에도 저는 일을 못하지만 그래도 성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편이었고 못하니까 그만큼 계속 해보고 그런 게 있다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사회를 나가서 일을 해보니까 아, 나 진짜 일 못한다. 일머리 없다. 라는 건 기본이었고 좀 사람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몸소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전 제 몸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생각보다 심하다는 걸 일을 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였는데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고 제 성향을 조금 파악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도 제가 아, 뭘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도 오히려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되게 공감이 많이 갑니다. 저도 그런 편이거든요. 사람 스트레스가 진짜 많이 크게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최소 인원으로 일하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제가 만년필 회사를 들어갔을 때 아, 정말 좋은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이제 제 스스로가 다른 걸 해보고 싶어서 퇴사를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되게 저는 만족스러워서 지금까지 다닌 데 중에 제일 오래 다녔던 것 같아요. 사람이 진짜 중요하죠. 막 재미없던 일도 재미있게 만드는 게 사람들이고 또 재미있던 일도 재미없게 만드는 게 사람이고 그렇죠. 중요해요 진짜.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실 때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깨달으셨다고 했는데 혹시 생각나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제가
그러니까 경험으로 쌓인 걸로는 좀 사람한테 이제 유리 멘탈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정말 하나하나 막 생각하는 스타일이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반면에 또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게 되게 모순적인데 사람한테 힘들지만 사람한테 또 위로받는 그런 게 너무 많았어서 혼자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내가 편안하게 생각한다던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사람과 일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에 있는 데를 들어가도 적응을 할 수 있고 또 그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또 사람들이랑 일상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3번째 직장은 출근을 하는 직원이 한두 명은 아닌데 층마다 배치가 돼서 거의 혼자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았는데 그게 저한테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람한테 치이니까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소수의 사람이랑은 일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저는 뭔가 제 관심사가 이미 크게 정해져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귀여운 것을 보면은 좀 되게 행복해 하는 것 같아요. 뭐 스티커 같은 거나 다꾸를 한다고 말씀드려서 그런 것처럼 붙이고 하는 제 취향의 귀여운 스티커를 보면 되게 난 행복해 하는구나 싶었어요. 근데 되게 구체적으로 잘 알아내셨네요. 어, 좋은 시간이었네요. 네, 되게 그러니까. 그 시간은 항상 느끼지만 경험할 땐 너무 힘든데 만약에 이걸 금방 끝내더라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어쨌든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었구나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멋지네요. 진짜.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최근에 혹시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최근에 새롭게 시작한 건 블로그를 개설을 한 거는 되게 옛날이었는데 학생 때였으니까 거의 뭐 중학생 때 막 그랬으니까 개설된 거는 한참 오래 전이었는데 최근에 그거를 다시 이제 체험단이라고 하죠. 이제 그 맛집 같은 데 네. 가서 먹고 리뷰를 쓰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돼가지고 오늘도 가서 중국집에서 밥 먹고 친구들이랑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통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를 협찬을 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서 신청을 하면 당첨이 되면 가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건데 그래도 감사하게 옛날에 개설한 게 좀 잘 활용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하고 있고 사실 새로 시작한 것보다는 하던 걸 계속하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던 것 중에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것? 저는 덕질을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대상이 바뀌나요? 아니면 고정인가요? 저는 대상이 바뀌긴 바뀌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저의 최애들이 지나갔는데 지금의 현재 최애는 그래도 저 고등학생 때부터니까 그래도 뭐 8년 막 이렇게 좋아하고 있고 근데 오프를 뛴다고 하죠. 이제 직접 가고 하는 거는 한 2년 됐나?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누군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스위스로입니다. 혹시 다 아실까요? 스위스로 알죠. 내가 아는 스위스로가 맞아요? 한 명 그거 하셨잖아요. 탈퇴하셨죠? 맞아요. 전 스위스로를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처음 들어봐요. 스위스로 덕질하시는 생각보다 흔하지 않거든요. 덕질을 하신다고 해서 아이돌 생각을 그냥 1차로 했거든요. 그리고 오프를 뛴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주변에도 오프 뛰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럼 당연히 아이돌이겠거니 하고서 혼자서 이제 8년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그려봤는데 정말 스위스로가 나올 때 전혀 몰랐어요.
지금 프로세스가 됐습니다. 아, 제가 와. 스위스로 같은 그런 뭔가 아카펠라나 솔로나 이렇게 좋아했는데, 근데 제가 덕질이 진짜 처음에 가수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개그맨을 좋아하다가 오호. 중학교 때 개그맨을 좋아하다가 가수를 좋아하다가 배우를 좋아하다가 막 이렇게 거쳐온 건데 아이돌은 딱 한 팀이 있어요. 슈퍼주니어. 근데 그것도 한창 막 뭐 쏘리쏘리 할 때 그럴 때 좋아한 게 아니라 정말 아이돌에 제가 관심이 없어서 거의 그래도 졸업하고 나서니까 3, 4년 전부터 그냥 좀 좋아하고 차의 느낌이고 최애는 스위스로입니다. 신기해요. 스위스로는 어떻게 하다가 맞아. 빠지게 되셨어요? 제가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인 게 네. 제 나이 때는 스위스를 좋아하는 사람을 보기가 되게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제가 좋아한 계기는 활동을 할 때라기보다는 불후의 명곡에 한창 나오셨는데 쉬는 날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거실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불후의 명곡에 스위스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위스로라는 팀을 무한도전 때 네. 그때 아 이런 팀이 있구나 정도였는데 스위스로 불후의 명곡 잘 부르네 하다가 궁금해서 유튜브에 찾아봤어요. 네. 근데 제가 보통 그렇게 시작을 하면 입덕까지 이어지는 편인데 영상을 거의 다 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리더인 인호진 님이 계시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귀여우면 끝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한텐 그게 너무 잘 통하기 때문에 그걸 시작으로 이 팀의 노래를 들어보고 영상을 찾아보고 하는데 노래도 심지어 잘하고 노래도 좋으니까 음반을 사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입덕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혹시 실례지만 몇 년생이신가요? 99년생입니다. 와,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퇴근길 같은 걸 가면 대부분이 다 언니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어려 보이니까 몇 살이야? 라고 물어보시고 그럼 어떻게 좋아하게 됐어? 가 자연스럽게 해서 항상 이 대답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별로 그런 TV 잘 안 봐가지고 그럼 스위스로 분들은 요즘 어떤 활동을 하세요? 우선은 제가 좋아하는 리더님은 그 KBS에서 6시부터 8시까지 라디오 DJ를 맡고 계세요. 그래서 거의 생방 위주로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KBS를 가면 퇴근길을 볼 수 있고 해서 자주 가는 편이고 행사 같은 것도 많이 다니시고 그리고 연세 예술원이라고 해서 원주에 있는 그 학교의 교수님들이세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김영우라고 하시는 안경 쓴 분이 학과장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박이다. 무슨 과예요? 실용음악 그런 거여서 그래서 보통 원주에서 하는 그런 행사 같은 데도 많이 가시고 보통은 방송 출연보다는 그런 행사나 라디오나 이런 걸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약간의 홍보라면 올해가 20주년이셔서 이것저것 막 또 프로젝트 유튜브 막 하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대단하시군. 교수님이 들으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알아보세요? 신림을? 감사하게도 기억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저라도 기억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리신 게 딱 뻔해 보이는데 우리를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하고 있는 게 사실 첫 직장 퇴사하고 콘서트를 오랜만에 가게 됐거든요. 그때까지는 약간의 휴덕까지는 아닌데 막 찾아 듣고 이러진 않고 신곡이 나왔네? 들어보자. 약간 이런 잔잔하게 좋아하다가 퇴사하자마자 콘서트를 가게 됐어요. 그냥 티켓팅 해야지 하고 잡아서 갔는데 그 콘서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내가 아직 오빠들 정말 정말 좋아하는구나 해서 팬심이 막 불타오르게 된 계기였는데 그 이후에 KBS에서 하는 그 라디오를
완전체로 나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아 거길 가면 볼 수 있구나 해서 앨범을 들고 갔는데 그런 거 자체가 처음이었어가지고 팬카페 혹시 가시는 분 계시나요? 뭐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런 걸 했는데 어떤 분이 쪽지를 주셔서 가서 만났는데 저랑 4살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친해지고 그렇게 해서 아 너무 재밌다.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실물이 그냥 방송이 아니라 네. 퇴근길을 보니까. 그리고 퇴근길을 그 방금 말씀드린 등대 콘서트거든요. 그 퇴근길 때 처음 보고 막 와 다 기억해 주시네. 이름 팬분들을 막 신기하다. 와 부럽다 이러고 하다가 이제 퇴근길 라디오 퇴근길을 보고 아 여길 오면 볼 수 있구나를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때가 백수였으니까 3개월을 쉬었거든요. 맨날 가서 그러면은 기억할 만하죠.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기억력도 워낙 좋으셔가지고 네, 똑똑한 이름이랑 그런 걸 교수님들이니까. 금방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그래서 가면 아 은실아 라고 불러주시고 또 다른 두 분도 마침 그때는 코너를 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그 라디오에서 녹음기를 가면은 또 볼 수 있어서 그때 또 계속 인식을 시켜드렸어요 제가.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알아주시는 편입니다. 신기합니다. 그 오프 뛸 때 맛이 있으니까요. 맞아. 그러면 멈출 수 없겠죠.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괜히 아 보통 덕질하면 왜 걔네들이 널 알아? 라고 하는데 전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니까. 그리고 너무 좋게도 가면은 저를 안다는 사실 자체도 감사하지만 거기에서 얻는 힐링이랑 위로를 되게 많이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오빠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언니들을 알게 됐거든요. 이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언니들을 만났는데 지금까지 계속 연락하고 맨날 뭐 라디오도 같이 가고 일상적인 얘기도 많이 하는 그런 좋은 관계들이 많이 생겨서 저에게는 단순한 덕질이 아니라 그냥 제 인간관계고 너무 소중하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 멋집니다. 진짜. 진짜 다 새롭네요. 뿌듯합니다. 다음 질문은 요즘 가장 꽂힌 것이 있나요? 인데요. 항상 꽂힌 건 덕질이고요. 요즘 꽂힌 거는 요즘이라기보단 올해 새롭게 꽂힌 게 카빙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우드 카빙 하는 거요? 우드 카빙 말고 이제 수박이나 당근이나 이런 과일이나 채소에 조각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올해 처음으로 해보게 되는 기회가 생겨서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기에는 시간이랑 돈이 없어서 꾸준히 하거나 하진 못하는데 그 기억이랑 그 시간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한테서 그런 걸 많이 영향을 받는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오로지 그 조각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완성을 하면 너무 뿌듯하고 자존감이 올라가기도 하는 느낌이어서 카빙에 좀 꽂혀서 제가 돈을 벌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확보가 된다면 그걸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중국집에 나도 그거 생각했어. 그 중국집에 가면은 막 당근으로 장미 만들어 주시고 그러잖아요. 네네. 뭐 막 엄청 잘하시는 분은 막 새 만들어 주시고 맞아요. 그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호. 근데 정말 맛보기만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우선 새로운 것 중에서는 카빙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어떤 거 만들어 보셨어요? 그때 가서 약간 일일 클래스여가지고 무에다가 꽃이라 해야 꽃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연습을 한번 하고 수박에다가 그 꽃을 좀 크게 제가 기본만 해놓고 이제 마무리는 선생님께서 해주시긴 했는데
그거 하는 거 자체로도 되게 집중력 있게 할 수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신기합니다. 계속 다 새로워. 다 예상 밖이야. 다 새로워요. 원래 이제 손으로 하는 작업하다 보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희도 그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는 카빙은 그 사과 토끼 깎기밖에 없는데 저는 음식으로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우두겠거니 했는데 전혀 아니었다. 근데 이걸 배우셨던 이유가 일단은 그냥 궁금해서 배워보셨던 거예요? 사실 저는 대학 때 한 번 카빙 관련해서 강사님이셨는지 교수님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초청을 해서 그거에 대해 소개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좋다라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너무 새로운 거예요. 저도 그때 처음 들었으니까. 근데 이걸 하면 또 돈을 벌 수 있대요. 처음엔 그거에 혹했는데 그냥 그때 하고 수업이 개설될 줄 알았는데 그냥 그렇게 끝나서 저에게도 잊혀지고 있다가 그 아까 말씀드린 체험단 사이트에 카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멀긴 한데 이건 한번 너무 해보고 싶다. 그리고 보통 클래스로 진행을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여기서 안 해보면 또 언제 해봐? 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돼서 그 갔다 왔는데 너무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었던 거죠. 신기하다. 네. 진짜 신기하네요. 방금 그 학교 얘기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어쨌든 요리사라는 직업이 되게 좀 핫하잖아요, 요즘. 네네. 왜냐면 흑백 요리사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방송을 하고 막 노출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이 가나요? 그 호텔 조리학과는 또 다른 건가? 아니요. 보통 요리사가 되고 싶으면 호텔 조리학과를 많이 가긴 하죠. 사실 뭐 영양사가 되고 싶으면 호텔 조리학과를 온다기보단 영양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 식품 뭐 영양과라든가 그런 쪽을 가는 거고 요리사나 뭐 제과제빵 같은 걸 하고 싶으면 아예 제과제빵과를 가거나 호텔 조리를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신림처럼 제과제빵 그러니까 마치 세부 전공 같은 걸로 나뉘는 건가 봐요? 그런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다 배워요? 네, 다 학년마다 뭐 양식, 일식, 뭐 중식, 제과제빵 해서 그렇게 다 배울 수 있는 곳이었고 다른 학교는 제가 잘 모르는데 아예 제과제빵을 학년이 올라갔을 때 따로 선택을 해서 그게 주 전공이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예 학과가 따로 있어서 그 과에 진학을 해서 전문적으로 배우는 루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기하구만. 다음 질문은요. 어떤 것들을 좋아하시나요?인데요. 일단 들었던 것들이 있긴 한데 이제 스위스로우님들과 제과제빵 이런 것도 좋아하실 테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던 다이어리 꾸미기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뭐 일단 어떤 것들을 좋아하시나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정말 좋아하고요. 닭고 같은 경우에는 그 아예 빈 종이에 그 하루의 일기를 쓰기 위해서 스티커랑 마스킹 테이프랑 이런 걸 다 붙여서 하나를 아예 완성하는 그런 형식의 닭고를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인스타도 막 올리고 막 하는데 그런 꾸미는 거 그리고 뭔가를 기록하는 거를 좋아한다고 또 닭고를 하면서 알게 됐고요. 그거 말고도 노래 듣고 라디오 듣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노래를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가수를 덕질하기도 하고 라디오는 처음에는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라디오 하면서 중학교 때 처음 접했는데 그게 아니어도 그 자체로도 너무 저에게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대학 때까지 듣다가 그러니까 현생을 살 때 좀 잊혀졌다가 다시 듣는 케이스가 됐는데 라디오에서
선곡을 이제 PD님들이 하시고 또 작가님들이 사연자님들이 보내주시는 거를 뽑아서 DJ가 읽어주고 하는데 사람들의 이야기 듣는 게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경험을 했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감되는 것들이 또 나오니까 그 자체로도 재밌고 다른 사람의 사연인데 DJ가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하는데 나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노래가 신청곡을 내서 그게 틀어지는 것 자체로도 너무 짜릿한데 그냥 듣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온다 이러면 또 그거 자체로도 좋아서 라디오를 계속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틀어놓고 작업하는 그런 시간도 저한텐 편안하다라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녹음 방송을 그냥 비정기적으로 하고는 있거든요. 와, 방송을 하고 계세요? 방송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냥 내가 이런 주제를 할 건데 사연을 보내주세요. 근데 사실 오는 건 저희 엄마와 지인분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런 걸 가지고 선곡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또 추천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시작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나 신청곡들을 받고 사연을 읽어드리면서 제가 또 원고도 작성하고 편집도 하고 막 이러는데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그냥 처음에는 물론 제 컨텐츠를 너무 좋아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지만 어느 순간은 그냥 지금의 내 목소리를 또 내 생각을 사람들의 이런 일상을 기록한다는 의미에서도 비정기적이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박. 그거를 뭐 어디 올리고 계세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유튜브로 일부 공개하면 그냥 링크 받는 네.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지인뿐만이 아니라 누가 들어줄까라는 생각에 스푼에도 그냥 올리고 스푼은 사실 라이브 방송에 최적화는 되어 있는데 음원을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 음원 사용 보고 막 이런 걸 올리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다도 올리고 팟빵도 올리긴 하는데 팟빵은 이제 노래 다 제거하고 올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라디오는 뭐 들으세요? 듣는 거는 보통은 KBS 거를 많이 듣는 게 아무래도 제 최애가 하는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가 6시부터 하거든요. 그럼 그걸 기점으로 쭉 그냥 틀어놔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드림팝이라고 해서 팝송 나오는 것도 있고 가장 이제 최애 라디오를 제외하고 가장 좋아하는 건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밤을 잊은 그대에게라는 라디오 방송이 있는데 거기 선곡이랑 감성이랑 코너랑 목소리랑 그런 게 너무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정말 좋아합니다. DJ가 누구세요? 유지원 아나운서님이신데 아나운서님. 목소리가 되게 따뜻하고 그 시간대랑 너무 잘 어울리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라디오 잘 듣거든요. 그래서 라디오 사연 듣고 재밌으면은 여기 맨날. 작업실 와가지고 맨날 얘기하는데 저는 운전할 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듣고 있진 않아가지고 저는 아침에 뭐 윤상님이 라디오를 하시거든요. 그 분 거나 아니면 봉태규님 거를 계속 1번, 2번, 1번, 2번 누르면서 바꾸면서 듣고 또 집에 갈 때가 저는 그 시간대가 배철수 선생님이 하시는 거여가지고 같은 시간일걸요 아마 좋아하시는 분이랑. 맞아요. 네. MBC. 네, 맞아요. 저는 그거를 듣는 편이라서 들으면 좋아요. 저도 그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제가 막 지금 엄청 소소하지만 니즈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게 사람들은 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공간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 얘기를 또 들으면서 즐거워하고 공감하고 그러니까 라디오가 어쨌든 이제 많이 듣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살아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들으면서. 그런 의미로 좋아한다면 계속 좋아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도 듣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하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특징들을 좋아하니까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더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신 게 아닐까?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내가 좋아하고 사람들이 또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라디오라는 게 수요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걸 좋아하니까 내가 직접 해보자. 진짜 이렇게 된 케이스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제가 방송을 만들어 보거나 기획을 배워보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서툴고 때론 재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는 과정 자체가 재밌다 보니까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망하면 이제 다른 거 해보고 그러면서 또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나의 라디오. 아, 라디오 혹시 이름도 있어요? 다람쥐의 이야기 아, 상점이라고 귀여워. 왜 다람쥐예요? 제가 만년표에서 다닐 때 아, 명차를 만들어 주시는데 네. 거기에 영어 이름을 써야 됐어요. 근데 저는 딱히 영어 이름이 정해진 게 없기도 했는데 그거를 작성할 때 너 다람쥐 닮았으니까 데일해라. 해서 그 디즈니인가? 거기에 데일이라는 캐릭터를 말씀하셔가지고 네 해가지고 데일로 다녔는데 다들 이제 저한테 다람쥐라고 해서 다람쥐 귀엽다. 다람쥐로 시작해볼까? 라고 해서 다람쥐인데 이야기 상점이라는 그런 분위기나 워딩 자체가 너무 제 마음에 들어서 이걸 합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어떤 사연자분께서 이재훈을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배우 네, 이재훈이요? 맞습니다. 그때 라디오가 주제 자체가 공연, 콘서트 이런 걸로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나 그런 공연이나 이런 걸 보내달라 했었는데 이재훈 팬분이셨던 분께서 팬미팅을 가시게 됐대요. 네. 근데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지방러여가지고 보통 그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팬미팅 같은 거는. 근데 그 이재훈 팬미팅이 좀 정해진 것보다 더 길어질 때가 있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려해서 더 늦게 보통 표를 잡을 거 아니에요. 집에 돌아갈 표를. 근데 그 당첨돼서 간 날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길어진 거예요. 팬미팅이. 너무너무 팬으로서 너무 좋은데 집을 가야 되니까 버스 시간을 놓치면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이파이브를 하고 뭔가 그런 아이 컨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는데 본인은 가야 되고 조마조마하니까 그냥 저 너무 좋아요 이런 말도 못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이파이브 하고 그냥 갔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지방러의 그 마음도 너무 알겠고 근데 또 너무 팬미팅이라는 건 또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방금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까지. 근데 그런 서름이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지방에 사시면 집에는 가야 되고. 저도 무슨 알고리즘에 떴던 것 같은데 김남길 님이 말이 진짜 많으시대요. 맞아요. 그래서 팬미팅이 진짜 길대요. 맞아요. 그래서 뭐 자기 딸이 좋아해가지고 보내줬는데 밤늦게도 계속 언제 끝나냐는 그런 글을 언제 본 것 같았거든요. 맞아요. 그게 네, 짤처럼 저희 딸 보내주세요 해서 올라왔던 거 저도 봤습니다. 근데 그런 팬미팅을 하면 그 뭐 배우님이나 그런 뭐 아이돌 분들이나 다른 가수분들이나 자기를 보러 와줬다는 그 감사함과 좋아가지고 막 점점 더 길어지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뭔가 이것도 말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으니까 자연스럽게 길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가보신 적 있으세요? 팬미팅? 저는 스위스로 팬미팅을 할 때는 제가 어플을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학생 때부터 좋아해서 저는 성인이 되고 이제 여기 올라오면서 본가는 이제 전라도다 보니까 올라오면서 가게 된 경우여가지고
팬미팅 할 때는 가본 적도 없고 팬싸 할 때도 가본 적이 없고 콘서트를 거의 가게 됐는데 콘서트도 첫 콘서트 때는 그냥 하루만 콘서트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루 가는 거 자체로도 저한테는 처음이었으니까 가고 퇴근길에 존재 자체를 모르고 그냥 집에 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올콘을 뛰고 올콘 이러는 대단하십니다. 네, 편인 것 같아요. 그것도 체력도 대단하십니다. 돈과 체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덕질. 맞아요. 덕질도 진짜. 항상 돈이 많이 들죠. 맞아요. 돈이 없으면 덕질도 못해요. 맞아요.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맞아요. 거라고 다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라디오도 좋아하시고 다큐도 좋아하시고 뭐 또 좋아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사진을 찍고 그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뭔가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취미로 삼는다기까지는 아닌데 필름 카메라를 제가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디지털 카메라는 그때그때 확인하고 삭제하고 마음에 안 드네 다시 찍어야지 이런 건데 필름 카메라는 그때그때 한 장을 남기고 마지막에 필름을 맡겨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감성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그 받은 카메라에 필름이 하나가 오니까 그걸 가지고 친구들도 찍고 하늘 사진을 되게 많이 찍고 제주도 놀러 갔을 때 찍고 해서 현상을 하니까 너무 좋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진 찍는 것도 꽤 좋아하고 그중에서도 소중한 사람들 아니면 뭐 하늘 이런 거를 기록하고 남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막 여러 개 모아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맡기고 하면 또 되게 서프라이즈 같은 느낌이 나지 않나요? 맞아요. 저 스스로에게도 우와 이거 언제 찍었지? 우와 내가 이런 걸 찍었다고? 이런 것도 있고 또 그거 사진을 보면 찍힌 사람들한테 보내주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도 서프라이즈가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해주고 정말 구도 이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냅다 찍는데 그거조차도 너무 좋아해주니까 저도 덩달아 기뻐지는 하나의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좀 궁금했는데 네. 혹시 빵집 추천해 주실 곳은 없으세요? 아 이게 좀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인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빵을 하셨고 좋아하시고 하니까 혹시 되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곳이 있으신지. 지역은 그냥 상관없어요. 빵집 말고 카페도 되나요? 그럼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 최애 카페가 있는데 전라북도 완주에 있거든요. 본가여가지고. 근데 동네 카페인데 보은양과라고. 양과. 카페인데 디저트가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건 이제 흑임자 갸또인데요. 정말 맛있겠다. 이름부터가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거기가 생기고 처음 가봤는데 처음에는 여기 우리 동네에서 무스를 판다고? 팔릴까? 막 이랬는데 점점 그 케이크나 뭐 마카롱이나 이런 거를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다 싶어서 저는 디저트 먹으러 가거든요. 커피를 안 마셔서. 근데 전 진짜 디저트가 거기가 맛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장사도 잘 되셔가지고 갈 때마다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전라북도에 가시게 된다면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에 찍어 놓겠습니다. 진짜. 근데 거기까지 가실 일이 있으실까 싶긴 한데. 혹시나. 뭐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네. 가끔씩 그 인스타그램에 맛집 같은 거 뜨면은 근데 그 서울이 아닌 외곽이면은 여기 가겠어 하고 저장을 안 해놓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거길 가게 되면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여기 저장해놨을 걸 왜 저장해 놓을 걸 그때 봤었는데
내가 여기 갈 줄 알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 저장해놔야 돼.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잠실에 있긴 한데 여긴 되게 큰 빵집이긴 한데요. 나폴레옹 과자점이었나? 거기 앙버터가 좀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콘서트 갔다가 친구가 데려갔는데 앙버터를 먹었는데 그 빵 자체도 맛있었고 앙버터 자체가 느끼하지 않고 되게 잘 들어간다 해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워낙 크기도 하고 이미 유명한 곳인 걸로 알고 있어서 네. 나폴레옹 백화점 여기저기 많이 입점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무슨 슈니탱이지? 네? 이름이 전혀 생각이 안 나네. 무슨 그러니까 롤케이크처럼 생겼는데요. 근데 안에가 바삭바삭해요. 슈니카도 슈니탱 뭐 이런 느낌 이름. 전혀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제가 이 끝나면 한번 찾아볼게요. 그거를 저는 마켓컬리에서 시켜 먹어봤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좀 가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시켜 먹을 수는 없는데 케이크 대신에도 괜찮다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에 부드럽지 않고요. 바삭바삭한 과자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생각이 안 나요. 하지만 좀 이따가 끝나고. 그러면 저 그것도 궁금한데 어쨌든 체험단을 하시면서 여러 맛집들을 가보셨잖아요. 네. 진짜 여기는 진짜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으셨어요? 저는 이걸 좀 찾아봐야 돼서 빵집은 많이 안 가긴 했던 빵집이 아니더라도 그냥 음식점 중에? 좀 가격대가 있는 빵집인데 베니어 베이커리라고 해서 시흥에 있는 대형 카페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 식사도 할 수 있고 카페도 같이 있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는데 여기에서 맛있었던 빵이 있어요. 새우 피자 바게트라고 해서 약간 조리빵이거든요. 근데 바게트가 진짜 바삭했고 감자 샐러드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되게 부드럽고 새우는 진짜 실해가지고 이게 3명이서 갔거든요. 저 포함해서. 근데 이거랑 바질 토마토 깜빠뉴랑 까눌레랑 케이크 이렇게 했는데 다들 원픽이 그거였어요. 근데 여기는 차가 있어야 가기 좀 편한 곳이었고요. 근데 개인적인 입맛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만 좀 아쉬울 원래 것 다 그렇죠 같아요. 뭐. 제가 시흥으로 좀 많이 다니기도 해가지고 시흥 은계에 소코아라고 이제 카레 일식 파는 데인데 거기에 냉우동이 맛있어요. 카레도 맛있긴 한데 냉우동이 저한텐 좀 많이 안 먹어본 음식이었는데 아보카도도 맛있고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맛있겠네. 너무 배고픕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좋아요. 제가 진짜 최근에 다녀왔는데 책방이거든요. 맨홀 커피라고 영등포 쪽에 있는데 거기가 1호점도 있고 막 그랬는데 책방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웨스턴 책방이라고 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맨홀 커피 하면 아마 뜨긴 뜰 거예요. 근데 거기가 약간 중세시대 같이 막 말 같은 모형 있고 가면은 타자기 소품 막 이런 거 있고 피아노 막 있고 포토존으로도 쓰기도 좋은 곳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지하가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아예 마련이 돼서 여기선 대화하는 곳보다는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고 1층에서 주문하고 거기서도 책 보고 이야기할 수 있고 2층은 아예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옥상도 있는데 되게 그 공간들이 신기하면서도 책을 읽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커피를 잘 모르는데
커피 종류도 막 적어서 주시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신기하기도 했고 좋았던 공간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휘낭시에가 보통 크기가 이 정도잖아요. 뭐 손가락 정도의 길이잖아요. 거기는 미니 파운드 마냥 되게 크게 오. 돼가지고 종류도 뭐 커스타드 들어가 있는 짱 거, 뭐 맛있겠다. 소보로 시나몬 이제 설탕 묻어 있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치즈케이크도 있고 진짜 맛있겠다. 종류가 엄청 다양한 디저트는 아닌데 좀 특색이라면 특색 있는 음. 곳이라서 한번 나중에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그 블로그 체험단은 네. 그러면 지금 몇 번 가보셨어요? 가보기는 그래도 꽤 많이 갔다 오신 것 같아요. 10번은 되지 않을까요? 음. 지금 또 몇 개 더 남아있긴 한데 신기해요. 근데 그거를 하면 좋은 점은 어쨌든 여기저기를 많이 갈 수는 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시흥이나 아니면 제가 자주 가는 여의도, 영등포 이런 쪽 위주로 저는 자주 하고요. 아무래도 자취를 하다 보면 밖에서 뭘 먹고 싶은데 돈이 부담은 되니까 생활비를 아끼는 면에서도 되게 좋고 평소 같았으면 가지 않았을 법한데 이걸 통해서 난 이 음식이 좋은데 마침 여기가 있네 해서 가보면 또 그 동네도 처음 가보고 여기는 또 처음인데 괜찮네 하는데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그러게요. 좋은 활동인 것 좋으네.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뷰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뷰티를 협찬받아서 하시고 그런 것처럼 음식 파트, 뷰티 파트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겠죠? 보통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위주로 많이 다루시는데 사실 전 전문이라기보단 그냥 제가 가고 싶은 데를 지원부터 하는 경우라서 좀 전문적인 건 모르겠는데 주로 그래도 맛집을 다루고 있긴 해요. 그러면 또 네. 혹시 좋아하는 것들 얘기하실 게 있으실까요? 아니면 저는 거의 다 말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건 정말 정말 못하지만 음치박치라서 못하지만 듣는 걸 정말로 좋아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수가 최애니까 그 가수의 노래를 주로 듣긴 하지만 밴드 노래도 좀 좋아하고 크면서는 가사를 자주 보게 돼서 가사가 예쁜 말이 있거나 와 이런 단어를 쓴다고? 이런 곡들을 좀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좋은 게 있으면 담아놓고 제 라디오에 쓰고 아니면은 친구한테 소개를 시켜준다던가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 추천 하나 해주세요. 어떤 류든 상관이 없으신 네, 거죠? 그럼요. 그냥 네. 나의 최애곡. 최애곡을 뽑기는 사실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그때그때 매일 바뀌기 때문에 우선 스위스로 곡 중에서는 너무 많은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 멋진 날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수록곡인데 저랑 제 친구한테 너무 의미 있는 곡이 되어서 그래서 그 곡을 보통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뭔가 봄 그리고 화창한 날씨 산책할 때 신나게 들을 수 있는 곡이고요. 좀 뭐랄까 저녁 느낌인데 개인적으로 자주 들었던 건 우리 조금만 더 걸을래 라는 곡인데 내용은 약간 그냥 집 앞에서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헤어지기 아쉽잖아요. 그래서 보내야 되는데 또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우리 조금만 더 걸을래? 하는 그런 분위기의 곡인데 저는 이 곡을 되게 제 취향이어가지고 많이 듣고요. 스위스로 말고는 데이브레이크 노래 최근에 제가 많이 듣는 게 있는데 영원하라 라는 곡인데 그냥 이런 느낌의 곡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의 여름을
기억하고 우리의 여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고요. 이 앨범의 다른 곡들도 매우 좋습니다. 네. 데이브레이크. 네. 저는 정말 추천해달라 하면 너무 많은 곡들이 생각나서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보통 어떤 상황에서 듣는 곡을 듣고 싶어? 라고 물어보고 말을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되게 DJ 같으세요. 아싸. 진짜 DJ 같아요. 알려주신 곡들은 다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섬세하신 편인 것 같아요. 뭐 가사 같은 걸 즐기는 거나 아니면 아까 필름 카메라를 뭐 현상하고 나서 그 사진을 볼 때 하는 생각들이나 그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아 되게 모든 것을 섬세하게 느끼는 분이다라고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아마 뭐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섬세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섬세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뭐 안 좋은 말은 또 안 좋게 듣고 막 좋은 거는 더 좋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좋아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다음 질문은 최근에 듣거나 본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있는지 질문인데요. 저는 이 질문을 받고 뭘 얘기해야 되지? 뭔가 좋아하는 것들은 딱딱딱 떠오르고 이걸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싶고 막 풍성하게 생각이 났는데 이 질문은 아직도 답을 정확히 내리지 못했는데 제 최근 라디오 주제가 당신이 12달 중에서 어떤 달을 어떤 이유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보내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게 된 계기가 인스타그램에 그 글을 올리는 그런 계정을 제가 팔로우를 하게 된 글이 있어요. 그게 별스러운 이유로 12달을 사랑할래? 였나?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뭐 1월은 뭐 어떻고 2월은 어떻고 3월은 뭐 수줍지만 뭐 어쩌고 막 이런 내용으로 12달을 다 이유를 붙여서 글을 쓰신 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그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기도 했고 이런 이유들이 있구나라는 거에 좀 감탄했던 게 기억나서 안 잊혀져가지고 저도 이걸 나도 이걸 다뤄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번에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거를 보시면서 실님은 어떤 달이 좋다고 생각이 드셨어요? 생각보다 떠오르진 않았어요. 그냥 진짜 단순히 생각하면 제 생일이 있는 그 달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전 11월을 보통 말할 것 같았거든요. 다른 월에는 뭐 이벤트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면 보통 계절감을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것도 막 엄청 강하게 생각나는 게 없어서 저는 좀 뭘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연을 받으면서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서 그것들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본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아닐까 싶긴 하네요. 궁금하네요. 어떤 거였을까? 사연 중에 생각나시는 게 있으세요? 보통 생일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고 12월 하면 보통 크리스마스를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특유의 분위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보내주시긴 했는데 그 문장들이 뭐 노란 전구 불빛과 그런 분위기가 좋다. 그리고 선물을 받고 뭐 산타를 믿을 나이는 한참 지났지만 그럼에도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지는 시기고 저러한 이유들로 난 12월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12월은 본인에게 따스한 달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 마지막 문장이 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12월은 제가 라디오에서도 말했지만 겨울이잖아요. 그리고 눈이 오고 너무 추운 날씨인데 이 따숩다라는 이 단어를 쓴 게 이상하다라고 다가오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서 이 글로 이걸
내가 공감할 수 있게 적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네요. 가능하면 그 에피소드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을 저도. 해봤거든요. 1월은 왜 좋을까? 1월은 붕어빵 먹을 수 있어서 막 이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2월은 왜 좋을까? 짧아서 그렇게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큼지막한 시즌이 있는 달은 이유가 어쩌면 명확하잖아요. 근데 전 2월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에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답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 스레드에 2월을 좋아하는 이유를 적어주고 가 막 이랬는데 우선 짧아서 너무 좋다 또 있는데 뭔가 봄방학 같은 느낌이어서 쉬어가는 그런 달이어서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 아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새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런 문구나 저도 라디오에서 보통 듣는 그런 것들 좋아하는데 제가 스드인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최애 라디오를 줄인 말인데 스드인에서 기록에 관련된 오프닝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했던 말이 무형의 시간을 남기면 유형의 자산이 된다? 라는 워딩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인스타그램에 월마다 제 사진첩에서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그 숫자가 있잖아요. 지금은 뭐 20장 정도 올릴 수 있는데 그 사진들을 다 골라서 그거에 관련된 에피소드나 이때 뭐 누구랑 뭘 먹었고 나는 뭘 했고 이런 걸 적어서 올리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봤을 때 하나의 일기장이 되는 거다 보니까 보면은 이때 이랬지 저때 저랬지 아 이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추억 여행을 하게 되는데 전 그래서 그 말이 너무 공감되고 좋아하는 말이 되었어요. 좋은 말이네요. 멋진 말이에요. 적어놨어요. 맞아요. 그래서 명언집 여기다 적어두시면 돼요. 진짜 그래서 전 그때 오프닝 듣자마자 아 작가님 진짜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비슷한 맥락으로 되게 저는 유튜브 보다가 뭐 해외 유튜브였는데 거기도 수다 떠는 그런 컨텐츠가 있었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까먹지만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말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까먹지 않는다면이라는 게 이제 기록을 하면 모든 게 다 make sense 한다 막 이런 얘기였는데 그게 확 꽂혀서 저는 블로그 이름을 그걸로 해놨었거든요. 그래놓고 블로그를 안 쓰긴 하는데 그런 비슷한 말이어가지고 좀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도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도 사실 우리 막 블로그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 이러고 막 뭐 기록해야 되지 않을까? 인스타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랬는데 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가 뭐 블로그는 어떻게 써? 귀찮아. 이렇게 되고 뭔가 그런 유형, 무형 이런 느낌을 써야 될 것 같고 막 멋들어지게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잘 못 쓰고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이거였거든요. 이 팟캐스트로 그냥 뭐라도 남기자. 맞아. 네, 그렇게 해서 한 건데 이것도 남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아마 내년 예를 들어서 내년에 무슨 기회가 있어서 신림이 여기 다시 오게 된다면 좀 더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맞아요. 뭐 올해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만약에 내년에 오셨을 때 진짜 제과제빵을 다시 하시기 시작하셨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사이에 또 다른 재밌는 일을 찾으셔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은 지금 기록은 어떤 면에서는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또 내년이 되면은 또 새로운 그런 것들이 쌓이는 거니까 또 다른 기록이 되고 그러는 거죠. 맞죠. 그쵸. 뭐 하여간 네. 네.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맞아요. 되게 말을 또 잘 기억하시네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기록을 물론 매일매일 하면 너무 좋겠지만 전 그런 꾸준함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기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나의 흔적을 이렇게 남겨둔다는 건 그 시절, 그 순간의 나를 다시 회상하고 싶을 때 찾아볼 수 맞아. 있는 페이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같은 맥락에서 계속 남기려고 하는 사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사실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P예요? 네, 저 INFP예요. 아 정말요? 네. 좀 느꼈어요 얘기하면서. 아 그래? 이 사람 INFP네 이러면서. 아. 그래가지고 그 영상 보내주신 거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와 가면 좀 편할지도? 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다음 달에 계획도 사실 캘린더에 진짜 뭐 결혼식 이런 큼지막한 게 아니면 딱히 계획을 잘 안 세워뒀는데 그래도 하고 싶은 건 올해 안에 내가 뭔가 어떤 직장을 다니든 새로운 직업을 가지든 그 일을 좀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카빙을 올해 안에 자격증을 한번 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자격증을 고등학생 때가 거의 제과제빵 관련된 자격증 딴 게 다 마지막인데 새롭게 뭔가를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싶다라는 걸 너무 오랜만에 느껴봐가지고 그걸 꼭 돈을 잘 모아서 올해 안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어떻게 따요? 자격증 막 가서 타이머 땡 한 다음에 차차차차차 하는 거 가지고 뭘 만드세요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당근으로 새를 만드세요. 이런 그런 건가? 보통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막 구체적으로 찾아보진 않았는데 살짝 듣기에는 이게 막 국가 자격증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당시 클래스를 갔던 데는 그 분이 1차인가? 뭐는 뭐 수업하는 거를 자료로 내면 되고 실기는 또 다른 뭐 할 때 보러 가면 시간 안에 파고 조각하는 형태로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꼭 도전을 해보고 싶은 것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하자면 지금까지 말한 그런 취미들을 꾸준히 올해도 하는 게 좀 계획 중에 하나라면 하나인 것 같아요. 항상 뭐든 꾸준히 하는 걸 잘 못해서 계획이라기보단 다 도전인 것 같네요. 희망사항. 네. 제과제빵도 시험이 되게 어렵나요? 저는 고등학생 때 봤는데 필기 자체는 사실 저희 운전면허처럼 60점 이상이면 합격 이런 거긴 해서 공부를 하면 그래도 필기는 제 기준에서는 넘을 수 있는데 물론 실기에 강하신 분은 실기가 더 편하시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가면 그 품목이 있어요. 뭐 20몇 가지 품목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자리도 랜덤으로 뽑고 근데 한 번에 합격하는 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에 합격은 못하고 그래도 2번, 3번 만에 제가 따로 제빵 따로 해서 2-3번씩 만에 땄던 것 같고 근데 학원 다닐 때 한 명은 필기를 오히려 많이 떨어지고 실기는 한 번에 붙은 케이스도 있다 보니까 사람마다는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막 꼭 필수는 아닌 거죠? 그 자격증이 빵집을 할 때? 근데 대부분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보통은 자격 요건 같은데 많이 써져 있긴 해요. 근데 뭐 그런 가게나 뭐 사람마다 어떨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보통으로는 자격증을 먼저 따거나 그걸 요구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뭐 없이도 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워낙 그런 접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클래스로 배우시고 창업을 하시거나 아, 그런 루트도 되게 맞아. 많이 요즘엔 보이더라고요. 창업 클래스도 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아이스크림 클래스도 있고. 젤라또 같은 거? 네, 젤라또 클래스가 아, 있어요. 저 좀 젤라또 배우고 싶은데. 우와. 비싸요. 어. 기계가 진짜 기계도 비싸대요. 진짜 비싼 걸로. 그쵸, 알고. 그쵸. 요즘 닌자 무슨 닌자요? 아니 닌자라는 아, 가전제품. 가전제품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주던데요 젤라또? 그럼 그거 사세요. 왜? 신기해요. 신기하고. 근데 그 자격증을 따고 싶다는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약간 긴장되면서 공부해야지. 그리고 언제쯤 시험 볼까? 그거 이렇게 한번 대충 세어보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한 번 더 보면 되지 이러고. 인프피의 생각들이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꼭 무언가를 배웠을 때,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고 나서 꼭 자격증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것을 해야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뭐 그 전에 나는 그 배운 걸로 만족해하고 끝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차이가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맞아. 뭐 성취감과 더 느끼는 분이 있으면 꼭 좀 뭐 내가 이걸 몇 점 이상 맞아야 잘한 것 같다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카빙. 계획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다 못해도 괜찮아요. 맞아요. 괜찮아요. 맞아. 언제는간 하겠지. 맞아요. 그럼 다음 질문은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은 무엇인가요? 인데요. 저는 제가 적은 걸 봤을 때, 그러니까 보통 전 뭐 얼마를 벌 거예요. 저는 뭐 무슨 일을 할 거예요.가 일반적일지는 모르겠는데 행복한 것들을 하면서 소중한 사람들과 그냥 하루가 몽글몽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일을 잘하고 그런 것도 사실 있는데 그냥 일상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 소중한 것들이 가득한 하루들을 좀 많이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결국에는 장래희망을 사실 지금 물어보면 어렸을 때야 전 제과제빵사가 될 거예요.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제과제빵사라는 걸 되게 오랫동안 제 목표로 생각하고 나아갔는데 그거를 어느 순간 나 이거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고 놔버리니까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 근데 그래서 이걸 놓는 것조차도 너무 어렵고 큰 결정이었는데 놓아서 물론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고 했지만 방황하는 그런 시기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미래에 뭐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히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제 공간에서 지금처럼 이런 공간에서 제가 만든 컨텐츠, 그 컨텐츠는 뭐 라디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카빙이 될 수도 있고 제과제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 이 컨텐츠를 혼자서든 여러 사람이든 사부작 쫌쫌따리 해가면서 그거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펀딩도 스튜디오에서 한다 해서 와 어떤 곳일까 이거를 왜냐면 저는 집에서 할 때 그 마이크를 사긴 했는데 이런 마이크 말고 그냥 진짜 쬐만한 마이크 노트북에 연결해서 이러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공간을 저도 나중에 어딘가에 만들어 놓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돈도 벌면 너무 좋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거 자체로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직업적으로 뭔가를 하게 된다면 그 일을 정말 사랑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오래오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 막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막 나 이거 될 거야? 나 작곡가 할 거임? 뭐 이랬는데 막상 이제 그 직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 직업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막 재미없는 일도 엄청 많고 그런데 근데 그 과정 자체를 그냥 난 그래도 이거 할만해? 재밌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냐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어진 게 뭐가 있으면 그거를 좋게 보느냐 뭐 아니면 안 좋게 보느냐 그것도 자기 마음가짐 나름이고 다 다르니까요. 저는 오래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 찾고 오래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되게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꼭 막 나는 왜 계속 오래 일을 못하지? 왜 나는 계속 새로운 것만 찾으려고 하지? 그런 거를 막 자책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런 사람인가 보다. 나는 그냥 새로운 거 계속 찾는 사람인가 봐. 그 안에서 계속 깨닫고 뭐 잘 배우면 되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면 넌 너무 좋은 쪽만 생각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인생 한 번뿐인데 그거를 내가 나를 위해 좋게 생각해야지 안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게 좋다는 건 아닌데요. 하여튼 만약에 신림이 좋아하는 일을 잘 찾고 그 다음에 오래오래 하면 그거는 진짜 더할 나위 없이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만약에 그리고 아직 엄청 젊잖아요. 저 맞아. 엄청 젊어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예를 들어서 학력적으로나 그런 걸 보면은 사실 되게 높은 쪽인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학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 또한 아니며 그거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은 것을 깨달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주어진 거에서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뭐 혹시 너 주변에 팟캐스트 나올 사람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한 친구가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니요? 그래서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어떤 직업이든 어느 정도의 위치든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가 느낀 게 있으면 다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잘 되기를 너무너무 바라지만 너무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길게 말한 거예요.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저는 모르겠어요. 맥락을 생각하기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제가 계속 직업이 어쨌든 바뀌었잖아요. 네. 남들은 뭐 한 직장을 오래 다니고 벌써 제 친구도 몇 년 차 막 이렇게 되는 애들도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은 많이 되거든요, 사실상. 왜냐면 다음 취업을 해야 되는데 다 경력이 짧으면 금방 그만두겠네 하고 안 뽑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걸 무시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제가 하는 경험들이 언제 또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는 말 제가 어머니께 되게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 지금 이 시간이 너에게 필요할지도 모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의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불안은 하지만 어쨌든 미래에 제가 뭘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이걸 정말 만약에 회사에 취업을 한다 해도 그거 안에서 또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는 일이라서 조금 더 많은 걸 해보고 또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원하는 걸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방금 해주신 말씀 좀 기억하면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뭐라도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지금 행복한 일을 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뭐 몽글몽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라디오도 하고 있고 뭐 덕질도 잘 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이미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지금 잘 하고 계셨으니까 나중에도 뭐 컨텐츠는 바뀔지라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막 그것도 지나갔어요. 스쳐 지나갔어요. 저의 망상. 뭐냐면 그냥 카빙 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냥 카빙 하는 영상만 이렇게 피드에 인스타그램 계정 파서 하나씩 올리면은 막 처음에는 그냥 꽃 이런 거 막 그런 연습용으로 막 하시다가 뭐 나중에 뭐 귀여운 뭔가를 뭐 좋아하시는 스티커라던가 캐릭터라던가 그런 거를 카빙을 하면서 그런 거를 계속 남기면 그것도 엄청 그런 연습 겸 기록이니까 그걸 맞아. 또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맞아. 그런 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맞아. 망상. 좀 꼰대 같은 느낌이지만 다 항상 불안해요. 누구든 맞아. 뭐 불안한 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제과 제빵을 아까 소비자인 저는 그냥 맛있다 맛없다 뿐이었고 또 되고 싶었던 신림 또한 그 꿈의 파티시에를 보시면서 꾸시는 것들과 막상 해보니까 다른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빵만 잘 만들면 되는 줄 알았더니 사람이랑 상대하는 것이 되게 많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고객들 중에 힘들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빵 만드는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아는 것처럼 뭐 그렇게 계속 깨닫고 뭐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사실 네. 그러니까 신림의 일을 저희가 다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가볍게 말한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오늘 어쨌든 이 짧은 시간 얘기를 들으면서 와 되게 많은 걸 깨닫고 계셨구나. 그리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었구나를 좀 느꼈거든요. 제가 그 나이 때 뭘 좋아했지?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뭘 좋아하는지 잘 느꼈다면은 그걸 잘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렇게 퍼뜨리면은 전 된다 생각해요. 남이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맞아. 네. 근데 들으면서 저는 제 상황에 있는 당사자잖아요. 네. 그래서 넓은 시야를 못 가지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워낙 시야 자체가 좁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제 상황에 몰두하고 여기서 좀 멀리서 보는 그런 거를 잘 못하는데 이런 걸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그거 같아요. 제 3자가 어쨌든 가볍게 말씀하신다 했는데 오히려 그게 직관적으로 보고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가볍다라기보단 어쩌면 하나의 의견이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좋다. 아유,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나이 좀 그 얘기해서 좀 웃기긴 한데 그 어린 나이에 라디오를 시작한 것도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맞아. 젊으니까 시작한 걸지도 모르는데 왜냐면 요즘은 또 다르니까 Z는 다르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직접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도 되게 다른 일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 그런 걸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면 뭐든지 다 잘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 컬렉팅 클럽 팟캐스트에 직업 5번 바꾸신 분. 맞아. 수두로 빽빽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맞아요. 결국엔 다 자기가 원하는 길을 찾아가더라고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다이앤님. 주한님도 그렇고. 경영을 하시다가 경영학과를 가셨다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때려치고 디자인학과를 갔다가 또 안 맞아 때려치고 갑자기 요리를 했어요. 근데 요리를 갔더니 또 안 맞아가지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자기가 너무 그만을 잘 두는 사람 같더래요. 그래서 꾸역꾸역 다녔대요. 그래서 수료를 하고 또 아니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화장품 브랜드. 막 무슨 매거진에서 뭐도 했었어. 막 매거진에서 또 일을 하다가 사회학 공부를 했대요. 맞아.
다시 대학은 나와야겠다 싶어서 사회학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한 다음에 그 어머니의 그 사건에 의해 화장품 브랜드를 내서 화장품을 팔다가 화장품 브랜드 잘 되는데 그만두고 지금 도자기 일을 해요. 우와. 그 과정이 이제 그분이 내가 진짜로 좋아하고 잘하고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 걸 찾아가는 과정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환경이 됐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좋은 그거긴 하지만 그런 분도 있었고 저희 다음 주에 올라오는 이제 그 벌림의 친구분이신데 그분도 교육공학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변호사가 되고 싶더래요. 그래서 변호사 공부하다가 로펌에 들어갔대요. 우와. 인턴을 했대요. 난민들을 좀 하다가 갑자기 유네스코에 들어갔대요. 유네스코에서 일을 하다가 영화 허를 보고 갑자기 AI 공부를 하고 싶더래요. 그 유네스코를 그만두고 대학원을 간 거예요. 대학원에서 AI 공부를 하고 지금 AI 기획자로 있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이러한 되게 하나를 진득하게 하는 사람은 사실 없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렇게 진득하게 하는 분들 찾기가 좀 어려워요. 맞아. 아니면 반반일지도. 그치. 맞아. 뭐 또 제 친구들도 되게 늦게 다시 시작한 친구들도 꽤 많아요. 뭐 그냥 회사 다니다가 뒤늦게 공무원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된 친구도 있고 혹은 영화 공부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냥 알바로 돈 벌려고 이제 CS 업무를 하다가 그냥 CS 업무가 이제 그 친구의 업이 된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모르기 때문에 카빙을 했더니 너무 잘 맞아가지고 카빙 전문가가 될지도 맞아. 모르죠. 막 산하고 막 이런 사람처럼. 산하고 그분 있잖아요. 3D 펜으로 막 만드는 분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 봤어요. 네,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사람 일은 참 모르니까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잘 살면 돼요. 잘 살고 계신 것 같으니.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좀 얘기하면서 계속 꼰대 같다 생각해요. 꼰대처럼. 아니에요. 필요한 꼰대.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 질문은 사실 팟캐스트를 할 때 좀 쇼츠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넣었던 거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실님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걸 어제 저녁에 그 질문들을 어쨌든 와서 저는 막 조리 있게 말을 못한다라는 생각에 보통 다 적어가는 편인데 그거를 적는데 정답이 없다는 걸 너무 알아서 우선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자 해서 몇 줄 되긴 하거든요. 다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누군가를 좋아하든 좋아하는 일이 생기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저에게 나타나는 거는 계속 보고 싶거나 저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나온 주제의 대부분이 그 대상이거든요. 오늘 녹음할 때도 스위스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덕질 얘기를 사실 엄청 하고 싶은데 자중하는 느낌이 될 정도로 저는 제 입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이게 활동이든 그 사람이든 이상하게 물론 편해지면 편한 제가 나오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상하게 모든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와도 뚝딱거리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은데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은데 괜히 긴장되고 이런 모든 감정들이 합해져서 막 이러고 있는 저를 자주 발견해서 뚝딱거리게 만드는 거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근데 그 뚝딱이고 어설프고 이런 거조차도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또 사랑이지 않을까? 그게 완벽하면 너무 좋겠지만 완벽할 수가 없는 거라고도 생각을 해서 그냥 어설픈 모습 그 자체로도 너무 소중한 거. 그리고 우정도 그렇긴 하지만 좋아하는 데를 가면 제가 이번에 책방 아까 말씀드린 그 책방을 갔을 때 제가 독립을 하긴 했는데
2월 말까지 친구랑 같이 살았는데 그 친구가 6학년 때 만난 친구인데 이제 한 2년 같이 살았나? 근데 그 친구가 단짝 친구예요. 근데 그냥 그런 카페를 갔는데 얘가 오면 되게 좋아하겠다. 라고 해서 뭔가 좋아하는 걸 봤을 때 내가 좋게 느낀 거든 그 친구가 좋아할 만한 거든 그런 걸 봤을 때 떠오르는 거? 자연스럽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오늘 생각한 게 이거는 좀 포괄적인 것 같긴 해요. 사랑이라는 건 제 일상이 감사함으로 채워지고 사소한 거에도 고마워할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적었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저의 최애든 친구든 아는 그 정말 소중한 저의 인연들을 생각해봤을 때 이 사람이 물론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내가 사랑을 주는 게 뭐 그런 관계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게 당연한 거잖아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관계가 너무 소중하고 난 이 사랑이라는 것도 그런 거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말해주는 거긴 하겠지만 그거를 또 솔직히 말을 안 예쁘게 하는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알고 나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강요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의견을 말해주고 너의 의견 존중해. 이런 모든 것들이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게 사랑이고 그래서 사소한 그 하나하나가 너무 고마워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사실 제 친구한테도 그랬어요. 네, 제 친구가 뭐 그게 원래 사랑은 추상적이고 정답이 없는 거니까 틀리고 맞고가 아니야. 그냥 너의 사랑인 거지 라고 말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진짜 최근에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이 고마움이라는 게 그게 동반되고 당연시 여기지 않은 것들이 사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이 질문이 너무 좋다 생각해요. 제가 어제 전주에서 친구가 올라와서 저희 집에서 잤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오늘 그 이제 전 룸메가 된 그 친구한테도 물어봤는데 다 다르게 대답을 진짜 하더라고요. 듣는다. 아닌데가 아니라 다 맞아. 근데 그것도 맞아. 저것도 맞아. 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 달라요. 실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듣다 보니까 좀 되게 사랑이라는 게 되게 범위가 넓게 생각하면 넓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 연인이나 그런 가족이나 그런 데 국한되어서 생각을 했었는데 친구까지 안 갔거든요. 친구를 물론 사랑하긴 하지만 근데 방금 실님이 말씀하신 게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친구도 좋고 아니면 그냥 가끔 만나는 이웃이더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것 자체도 사랑이고 뭐 아니면은 제가 맨날 산책하는 여기 개천 그런 것도 그냥 사랑할 수 있구나. 그것 그냥 모든 게 다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확 꽂혔어요. 다행이다. 사랑은 참 다양하죠. 맞아요. 저는 이 질문 처음에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듣고서 생각했던 대상이 저희 집 강아지였거든요. 그럼 내가 강아지를 어떻게 사랑하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또 이 질문 나올 때마다 제가 맨날 대표적인 예시로 듣는 건데 한 친구는 정신의 창란 현상이다라고 한 친구도 있었고 맞아. 그러면서 사랑 열심히 하고 계시고 맞아. 사랑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고 또 다른 에피소드의 한 분은 뭐지? 영혼의 운전? 영혼의 운전이다. 근데 그 말이 되게 와닿았던 게 그러니까 이것 결국에는 모든 것은 다 경험이고 자기가 느낀 것에 비롯된 건데요. 그분은 이제 그전 여자친구가 바람을 폈대요. 근데 그때 되게 뺑소니를 당한 것 같았대요. 영혼의 뺑소니. 왜냐면 자기는 그럴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온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 사랑도 되게 조심히 운전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상대방을 살펴보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럴지 안 이럴지도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하시길래 엄청 와닿았거든요. 아,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겠죠. 자기가 어떤 거를 제일 우선순위하며 어떤 경험이 있으며 그럼 그거에 따라 이제 얘기하는 게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좀 네. 되게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신림이. 맞아요. 이 짧은 2시간이지만 따뜻한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저희가 이 삼불박을 할 때 얘기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지인인데 자기는 못할 것 같대요. 왜냐면 남들이 궁금하지 않대요. 남들이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리 이런 걸 하라고 해도 잘 못할 것 같대요. 근데 그 말 들으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남한테 관심을 갖는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신림은 어쨌든 남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라디오도 하는 사람이고 이게 뭐 저희가 계속 마치 판단하는 느낌처럼 말해서 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사랑을 말하는 것 또한 되게 따뜻하게 말한다 생각했어요. 와. 따뜻한 사람, 몽글몽글한 사람. 너무 좋아요. 몽글몽글한이라는 말은 저는 인생에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거든요. 진짜요? 네. 제 입에서 제 생각에서 몽글몽글이라는 말을 뱉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신림은. 아,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라는 걸 처음 또 알게 됐네요. 그리고 뭔가 사실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기억에 남는 게 본인의 에너지를 쓰는 게 아깝지 않은 거라고도 좀 나왔는데 뭐 간단히 생각하면 이 사람이 뭘 갖고 싶대. 그래서 내가 이걸 돈을 주고 샀어. 근데 이게 아깝지 않아. 이거부터 시작해서 전 실제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덕질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제 편지, 팬레터를 이제 쓸 때 그때도 제 고등학교 친구 다른 애가 걔도 콘서트를 와서 저희 이제 룸메랑 같이 살 때 왔었거든요. 그때 편지 써야 되는데 너무 쓸 말이 없어. 어떡해. 제가 이러고 있다가 노트북을 이제 펼쳐서 저는 바로 안 적고 노트북에 다 써놓고 틀릴 수 있으니까 보통 그렇게 하는데 쓰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잘 요약하고 정리를 해서 쓰지를 못해요. 애초에. 그래서 항상 길어지는데 그걸 보고 친구가 와, 찐사랑이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고 해드리고 싶은 말도 너무 많고 근데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근데 내가 이거 오래 쓰든 그건 상관할 게 아니야.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걸 모두 전달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 쓰는데 되게 오래 걸리기는 하는데 그게 힘들다고 생각도 안 들고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 정말 어떤 유형의 에너지든 쓰는 게 내 스스로도 행복하고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랑의 일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재밌는 질문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보세요. 맞아. 네. 그리고 라디오에도 써먹으세요.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뭐 저희가 만든 것도 아닌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인데요. 네. 아까 시작하기 전에 네. 왜 이거를 하려고 하셨는지를 물어봤었어요. 일단은 뭐 광고에서 보셨고 또 기록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해보면 좋겠다라고 좀 충동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해보시니까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 우선 이걸 하면서도 느끼지만 전 정말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제 얘기하는 거를 제 친구들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뭔가 제 3자이자 또 새로운 분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지금 시간이 밖에 보면 어두워졌잖아요. 이렇게까지 지났다고? 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얘기하는 게 재밌어서 준비해주신 그런 질문들 하나하나 답하는 것도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거든요. 후원을 사실 금액만 봤을 때 사람마다 그 금액이 본인에게 생각되어지는 정도는 다르잖아요. 그쵸. 네, 저는 아무래도 지금 취준생이고
이 돈이면 사실 다른 데 또 더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후회가 안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 다행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진짜- 콘서트를 한 번 더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니까. 맞아요. 콘서트를 포기하고. 근데 정말 저는 이런 걸 워낙 좋아하니까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거를 또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 이 공간 자체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저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또 이걸 받았을 때 이것만 계속 주구장창 듣겠구나 맞아. 싶긴 해요. 저는 생각보다 제가 하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의 이야기나 라디오도 제가 만들었지만 제가 듣고 이러기도 하는데 또 하나의 좀 더 특별한 흔하지 않은 기록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시고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잘 녹음이 됐기를 바라면서 네, 또 기회가 된다면 오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 또 오세요. 합방이에요, 합방. 너무 좋아요. 다람쥐. 네. 다람쥐 오세요. 정말 그래서 저는 다른 이제 저랑 성향이 비슷하시다면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2시간 사실 전 처음에 1시간을 결제를 했어요. 아. 1시간을 결제했는데 2시간을 해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2시간 너무 짧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로 다행이에요. 아마 못하신 말씀은 집에 가면서 생각나실 거예요. 맞아요. 아, 맞아. 그러고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다람쥐의 이야기 상점에서 푸셔도 되고. 네. 좋은 시간을 보내셨다니 저희 너무 정말 다행이에요. 뿌듯하네요. 후원자 중에 첫 번째 분이셨기 때문에 뭔가 안 떨리면서도 좀 떨렸고 아 이거를 정말 만족해 하실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잘 즐겨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다행이고 저희도 기록할 수 있어가지고 좋았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혹시 다람쥐에 저희가 필요하면은 연락 주세요. 우와. 네. 아이, 너무 소중한 또 하나의 인연이 생겨서 네, 그럼요.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그러면 너무 진짜 감사하고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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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네. 네. 바이바이. 바이.